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관련해서 차이나 전기차랑 홍콩 항생테크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그러면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전체적인 흐름과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뭐 미국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뭐 다른 뭐 ETF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다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세계적인 큰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미국이 뭐라고 해야죠? 1급 패권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중국도 커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커지면서 다극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금의 이런 가치가 커지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도 나름 이렇게 가치를 갖고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제가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뭐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넓게 보셔서 중국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I 관련해서 여러분들 AI 관련해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이 AI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가 좀 무시하고 싶지만 중국이 그래도 나름 화웨이나 아니면은 알리, 테무, 뭐 틱톡 이런 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뭐 텐센트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름 자체의 OS로, 자체의 소프트웨어로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중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없어요. 유럽은 그래서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없죠.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다 내수에만 머물러 있고 내수에서 어떻게 분할 상장을 해서 뽕 뽑아 먹을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은 제가 국장에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죠. 일감 몰아주기로 또 자회사 만들어서 그런 거 뭐 재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뭐 재벌을 싫어하진 않지만 그 재벌들이 하는 행태를 커트를 안 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들이 문제다. 여야 떠나서 다 한톡속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는 국장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왜냐하면은 돌아가는 판이 주주들에게 절대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애플, 만약에 구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데가 뭐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주거나 아니면 경영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회사를 키운다고 하면은 바로 뭐 철퇴를 맞아 버립니다. 정부에서도 철퇴를 하고요. 애플만 해도 반독점법으로 철퇴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역시나 국장에는 절대 저는 중국보다 더 투자하면 안 된다. 국장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의 잠정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사과는 이례적이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위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파운드리에서 어떻게 될 건지, 파운드리에서 어떻게 잘 나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익도 10조를 뛰어넘지 못했고 점점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중국이겠죠. 중국이 지금 보면은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실리콘 광자 공학에서 기술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획기적인 개발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서 실리콘 광자, 그러니까 EUV, DUV 장비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는 기존 칩 설계 기술 이런 것도 만약에 이런 제약을 극복했다고 하면은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는 하웨이나 중국의 이런 반도체들이 커질 것이고 결국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실패하는 꼴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웨이는 보면은 기린 9100 칩을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 보니까 역시나 이 성능이 괜찮구나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MIC가 5나노 공정으로 적정 수준의 수율을 달성하더라도 뭐 TSMC와 삼성이 사용하는 최첨단 EUV 리소그래피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얼마나 따라가냐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TSMC는 이 서방 쪽 엔비디아랑 합쳐서 엔비디아랑 같이 해서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제일 애매한 포지션이 중국에서도 많은 수익을 올렸던 삼성이다. 삼성 반도체가 이제는 제일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장에 여러분들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중국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중국이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중국 테크랑 항생테크랑 차이나 전기차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엮어서 해드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전체적인 구조와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게 결국에는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은 따로 영상을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중국의 성장이다. 중국이 칩 설계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칩 설계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인텔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도 실리콘 광자 공학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이런 칩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미중 제재를 돌파하고 이제 중국이 나오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돌파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실패로 끝나는 거죠. 실패로 끝나면은 결국에 중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까지 만들어 버리면은 이 기술 패권이나 아니면 경제 패권이 어디로 더 기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중국은 제조업, 기초 제조업부터 하이테크까지 다 잡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인 하이테크 핵심인 반도체까지도 이제는 중국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제 서방 기업들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TSMC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매출이 이제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AI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데 수요도 엔비디아 수요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실적이 반토막 날 수도 있겠구나. 가장 피해보는 데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스콘 그 대만의 폭스콘이잖아요. 폭스콘은 세계 최대 규모 엔비디아 슈퍼칩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AI 버블이냐고? 아니다. 폭스콘의 투자는 계속된다. 성장을 자신한다. 그래서 AI가 지금 뭐 버블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폭스콘은 이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계속 간다는 거는 미래를 보고 간다는 건데 폭스콘은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AI 관련해서 과연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미국의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대만의 반도체 있잖아요. 대만의 TSMC가 이제는 전기 고갈 때문에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입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곧 폐쇄될 예정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소극적인 세계 최대 첨단 컴퓨터 칩 생산국이 지금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도 이제는 탈원전을 한다고 하고 이건 지금 대만은 탈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이제 탄소 없는 이런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진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전기 수요를 이제는 원전을 뭐 30년까지 이제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래서 25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이 원전을 폐쇄하고 나서 이 아리백이라고 해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 어떻게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가 참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중국은 오히려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TSMC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이런 전쟁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이게 갑자기 벌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지금 미국장도 좋다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 이제 확전이 되고 그 다음에 유가가 오일 쇼크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또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는 갑자기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후원 댓글 이 슈퍼챗이죠. 슈퍼챗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림지님, 그다음에 김윤지님 뭐 2,000원씩 3번이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주셔서 뭐 진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돈을 쓰셨으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존 버나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그냥 봐주시고요. 광고도 한 번씩 그냥 놔두시고 다른 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거 영상 그냥 뭐 출근하실 때나 아니면 다른 거 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말고 그냥 놔두셔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있잖아요. 그냥 중간에 보다가 끄려고 해도 그냥 끄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셔서 그냥 쭉 봐주시면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쭉 이렇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그 팬가입 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입은 뭐 굳이 하라고는 뭐 말씀 안 드리는데 저한테 이렇게 팬가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영국 님이 이번에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쭉 길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3년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3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존버를 이렇게까지 오래 사랑해 주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소신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닝더스다이나 그 다음에 닝더스다이가 CATL이거든요. CATL과 중국 비아디나 이런 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급등을 했지만 이 중국 증시가 지금 거래일로는 6일인가 7일 동안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 연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농축돼 있던 이 오르지 못했던 이런 주식들이 갑자기 빵 오른 거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항생지수 홍콩은 이미 이 상승을 다 선반영해버려서 오늘은 홍콩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6.97% 급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이 4.3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1.18% 하락했고요. S&P 500은 0.96%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을 잠깐 봐드리면 엔비디아 빼고요. 엔비디아만 지금 올랐고 전체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다 빨간불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흐름일까?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만 남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인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홀로 솟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진짜 좋아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주요 변화가 있는 건지 엔비디아가 이제 막차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만 마지막으로 더 하이먼 미스키 모델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하락이 나올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배 레버리지 차이나 전기차 리밸런싱하고 3배 레버리지 특히나 속스를 들어가신 분들은 요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어서 TQQQ나 속스는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진짜 등락해서 이걸 견딜 수 있는 강철 멘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뭐 3배 레버리지 더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은 좀 추매하기가 조금 그렇다. 저는 좀 그래서 그렇게 추매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매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요. 요즘 금이 좀 핫하죠. 그래서 금을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이스 KRX 금현물 ETF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한번 상장된 이런 구성 종목들 한번 상승을 보겠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 상장된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상한가를 가고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CATL도 18%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강봉리튬, 그 다음에 뭐 비아디도 6.53%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중국 증시가 한 7일 동안 휴장을 하다가 갑자기 개장을 해버려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고요. 오늘 홍콩 흐름을 보면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비아디가 8.76%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홍콩 차전은 10% 마이너스 됐고 리오토나 뭐 이런 것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고 가야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지금 보면은 그간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지고 지금 이렇게 살짝 눌렸다. 음봉이 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래서 들었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조정했다 다시 또 올라갈 것 같다.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의주시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테크도 지금 오늘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항생테크는 잘 오르다가 그간 이렇게 잘 오르다가 진짜 한번 하락빔을 맞았다. 그렇다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항생테크가 좀 더 내일 또 빠져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항생테크도 제 포트에 한번 늘 생각입니다. 항생테크에 들어간 종목들도 제가 많이 분석한 종목들도 많아서 그것도 조금 사볼 생각이다. 여기에 샤오미나 리오토나 샤오펑이나 알리바바나 메이투안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포트에 넣을까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좀 내려온다고 하면 내일도 또 좀 음봉이 나와서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때 정도에 또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예전에는 진짜 선택하지 말아라. 중국장 안 좋다. 중국장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포트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이나 항생테크랑 차이나 전기차 이 두 개는 포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A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랑 미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됐든 싸우든 뭐하든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둘 다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 미래가 안 좋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어제 미국장에서 지금 리튬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리튬 아메리카스나 그다음에 엘버말, SQM 이런 데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LIT라고 해서 리튬 관련 글로벌 리튬 ETF가 이것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ETF가 잘 나가고 있다. 글로벌 ETF LIT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튬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도 좀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리튬 가격도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로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올랐죠. 갑자기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또 이제 한 번 더 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기차 흐름, 리튬 관련 흐름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 떨어졌다고 무서우신 분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마셔라. 좋은 버나드랑 같이 가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6,000원대나 7,000원대 바닥이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못 믿으셨죠. 당연히 그때는 진짜 너무 바닥이고 공포가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선뜻 손이 안 나갑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한번 위주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 시장 랠리가 다소 축소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현재 8.1%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 지수는 하락하고 있으며 항생은 뭐 4% 하락했다. 테크 지수는 6% 이상 하락했고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이런 것도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 정책을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화 또는 재정 자극 정책에 대한 최신 신호가 없다. 아직은 뭐 그렇게 신호가 없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민간 경제 진흥을 위한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및 집행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지금 중국 본토 증시 앞으로 15에서 20%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을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재개되는 중국 본토 증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 골드만삭스는 CSI 300 지수는 9월 중순 3,002에서 4,000 이상으로 치솟았고 12개월 만에 4,6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이 부양책이 먹힌다고 하면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블랙록과 시티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중국 자산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 랠리로 지금 ETF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연휴에도 계좌 개설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 이거 기사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중국 대형주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뭐 항생지수는 급락하고 상하이 지수는 3% 상승에 그쳐서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재정 바주카포는 없지만 국경절에 지금 소비가 많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고 전기차 수요도 이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 부양책에도 지금 중국은 올해 4.8%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을 못 받는다. 이런 기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금 내년에 뭐 38조 원 정부 투자 계획 조기 하달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지원책을 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국 주식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중국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과 인도랑 이 인도 지수랑 중국 지수랑 비교를 해서 왜 인도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고 중국은 왜 오르지 못했을까? 그거는 금융화 차이였다. 경제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이 발전했는데 이 금융화가 중국이 덜 됐기 때문에 선진 금융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이 금융을 열고 선진 금융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상승이 얼마나 더 오를까? 중국이 여기에서 이제 2배, 3배만 올라도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항생테크나 이런 거는 진짜 초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 ETF들은 초대박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주식만 많이 안 올라서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날아가는 게 지금 허황된 사실은 아니다. 이게 지금 다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3년부터 23년까지 G7 전체의 경제 성장률의 2배 이상을 중국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2012년판 중국 붕괴가 다가온다가 출간된 직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이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 점을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매번 망한다고 하지만 그간 10년 동안 이 G7 국가들을 다 합친 성장률보다 중국이 더 많이 올랐다, 경제가. 그래서 중국 망한다고 계속 피리를 불지만 역시나 중국은 망하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페트로 위안,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와 중동이랑 이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 위안화 있잖아요. 중국의 위안화가 페트로 위안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달러가 이제는 페트로 달러를 이제 거의 페트로 달러 거래를 안 하겠다, 이 체결을 취소했잖아요. 그 여파로 이제는 페트로 위안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 연합들도 이 페트로 위안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항해서 이렇게 이런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의 하이테크나 중국의 이런 제조업들이 중동에서 수출이 되잖아요. 그럼 중동들도 그에 따라서 이런 페트로, 그러니까 기름을 중국에 또 수출을 할 거란 말이죠. 수입을 많이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거래를 굳이 달러로 해야 되냐? 아니 그냥 위안화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위안화로 해서 받고 그 위안화로 우리는 니네들의 알리, 테무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이런 거를 사주겠다, 중동에서는.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 니네들이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중국의 풍력,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도 우리가 위안화를 지불해서 그런 거를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위안화로만 해도, 달러를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위안화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달러가 원래 세계의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이 기축통화에서 이제 달러의 이런 점유율을 조금 하락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서구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다극 세계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페트로 위안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티켓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 통화가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이런 위안화나 이런 위력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1조 8천억엔, 그러니까 중국 위안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가짜 진영학 전문가 피터 자이안, 이 사람 뭐 맨날 중국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미국 학자인가 서방 학자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틀려가고 있다. 그냥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릭스 국가나 아니면 1대1로 이쪽에서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서 계속 위안화 거래는 확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달러가 추락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추락은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달러가 90%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88%, 86% 이렇게 줄어들고 그 사이로 위안화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주식 여기서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물론 여기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시총으로는 낮기 때문에 아직도 지배력은 이게 높지만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달러의 패권을 잃지 않아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투자 매력도는 중국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포춘지가 지금 보면은 미국의 유명 잡지인 포춘지가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고 있는지는 이런 통계가 없다. 통계는 없고 이야기만 있다. 내러티브만 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 통계는 없습니다. 중국이 회사들이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전기차 무덤이 있고 그래서 망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없고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계속 중국이 망한다고 계속 이런 피리를 불고 있는 게 참 문제다, 이렇게 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매번 중국이 망한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손실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만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통계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비아디나 아니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판매량을 경신하고 있고 더 많이 팔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매번 과잉 생산이다, 중국은 망한다, 중국은 망할 것이다, 계속 피리를 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저는 중국을 반대하니까 중국을 지금 아주 시골이다, 아직 발전을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북한이랑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빚이 이렇게 전역에 많이 되어 있는데 북한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이 도시만 가도 엄청나게 빚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선 도시들 가면은 진짜 발전한 게 한국 서울을 지금 뺨을 칩니다.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큰 개념인데 이제 세계의 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게,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동아시아나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이 자원에서도 있다. 왜냐, 지금 카자톰 프롬이라고 해서 카자흐스탄의 이 자원 회사인데요. 여기가 유럽으로 배송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 우라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최대 생산 우라늄 업체가 카자흐스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도 이제 우라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카자흐스탄이 오히려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더 빠르고 좋기 때문에, 중국에 더 빠르고 좋고 중국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랑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이미 중국이랑 더 가까워지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프랑스나 이런데 원전을 하던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왜 프랑스가 힘들어지냐면, 이 니제르라고 해서, 니제르가 쿠데타를 했잖아요. 니제르라고 해서 프랑스가 아니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이런 생산을 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우라늄을 생산하는 니제르가 이제 쿠데타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이런 지배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수출도 이제는 서방에게 마음대로 안 할 것이다, 우리가 좀 갈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카자흐스탄이 이제는 수출이 1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나미비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죠, 러시아, 니제르,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우라늄 이런 패권에서도 지금 보면은 호주랑 캐나다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는 브릭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점점 변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에서도 이제는 브릭스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자톤프롬이 지금 회계연도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거, 국내 생산 나미비아, 이것이 중국의 세계 우라늄의 50%를 소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소비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이런 소비를 주체로 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조달 속도라면 향후 15년 동안 10억 LB의 우라늄 시장에서 격리되어 전 세계의 연간 생산량 7.6배에 해당하는 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 이런 에너지 흐름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카자톤프롬은 러시아와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서방 경영자들이 숙청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뭐라고 해야죠? 이 에너지 패권도 점점 서방에서 이제 우라늄 패권도 중국과 이 브릭스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전기차나 주요 산업들도 아시아로 점점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 이런 관세를 한다고 하지만, 상하이 자동차나 지리나 비아디나 테슬라나 이런 데에 관세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어떤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미국산 자동차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와디와 같은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자유로운 시장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미국산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이 자유로운 시장인가, 아니면은 중국산 비아디를 적극적으로 관세로 배척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자유로운 시장인가, 이걸 잘 보셔라. 예전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할 때 우리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국을 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 나라의 국력은 쇠퇴하게 된다는 게 역사적 흐름인데,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지켜보셔라. 과연 유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 가장 의존하는 외국 브랜드는 어떤 것인가, 지금 보니까 쭉 보면은 8월 기준으로 가장 의존적인 것은 뷰익, 그 다음에 폭스바겐, 테슬라, 아우디, 벤츠, BMW, 볼보, 니산, 도요타 앤 혼다이다. 그래서 중국의 매출 감소에도 폭스바겐 브랜드의 매출은 45%가 중국에 있었고, 아우디 매출의 42%도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은 정말로 중국이 필요하다. EU 판매 감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볼게요. 뷰익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 49.52%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국 시장 대비해서 폭스바겐은 45%나 중국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44%다. 그리고 아우디는 42%고, 그다음에 지금 벤츠는 32%, 그다음에 BMW는 28%다. 볼보는 23%, 닛산은 20%, 도요타는 20%, 혼다는 19%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중국 시장에, 특히나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아우디나 벤츠나 이런 독일 자동차들은 중국에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고, 뷰익도 지금 중국에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결국에 중국 시장이 없으면은 지금 유럽도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나 독일이 그렇게 관세를 반대했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뭐 유럽이 관세를 하면은 중국이 망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망하는 거는 아마도 유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럽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거는 더욱더 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의 전기차가 이 관세를 뚫고서라도 아마 더 개발하고 더 좋은 이런 자동차로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는 유럽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 영상이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얻어갈 게 너무 많거든요. 또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또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중국이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의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1949년에 가난 그 자체였다. 그 다음에 80년대 중국은 지금 5억 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자전거만 끌고 다녔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8,700만 대였다. 그 다음에 2020년대에는 이제는 자동차가 3억 4,500만 대가 이게 판매가 되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고속철도는 이제 45,000km이고요. 항공 노선은 5,000개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 할머니의 살아생전에 일어났다. 아마 90몇 세거든 이 할머니가. 이 살아생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느린 기차일수록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속 100마일에 어쩌면 시속 50마일로 달리는 암트랙 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많은 고속철도 노선이 시속 350km 이상으로 운행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쟁에 모든 돈을 쓰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이 기술 발전에 엄청난 이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이용 금액만 해도 미국 달러로 28달러밖에 안 드는데 미국 기차는 더 느리면서 165달러나 든다. 그래서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이런 차이를 계속 벌려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이렇게 가는 데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걸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SP에 백도어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백도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백도어를 해킹해서 미국을 감시하는데 사용했다고 워싱턴 저널이 얘기를 했다. 야, 이거 보면서 대단합니다. 중국이 이걸 이용했다고 하니까 참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중국의 하웨이를 백도어를 넣어서 어떻게 좀 감시를 하는 거 아닌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하면 다 망한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중국이 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이런 철도 네트워크, 황금 회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인프라 자금과 기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성견지명이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미국의 이런 선전 때문에 부채 함정, 그 다음에 식민주의 뭐 이게 선전으로 계속 뭐 따로 이렇게 조금 세뇌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미국이 이런 다른 이런 선전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이런 걸 인프라를 건설하면은 여기 지역에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식민지다. 그 다음에 부채 함정에 빠질 것이다. 계속 이런 내러티브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이렇게 연결되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태국이 이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세안 국가들이 중요한 거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빠른 전기차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한국보다 더 빨리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이런 발전도 이런 뭐라고 하죠? 아세안 국가들보다 동남아보다 뒤처질 수가 있다. 이 전기차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다. 물론 뭐 한국의 전기차 이런 회사들이 잘 하겠지만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뒤처질까봐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도 비아디를 들여와야 되고요. 비아디를 들여온 다음에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많은 거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줄 내용은 너무 많은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못해드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또 분석을 해드려야 하는데 판매량은 또 내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자료들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드리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중국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는 지금 계속 순항 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가격의 등락으로 흔들리겠지만 그거는 그냥 가격의 등락으로 흔들리는 거고, 앞으로는 뭐 중국의 이런 미래라고 해야 될까, 미래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포트를 좀, 미국 다음으로 좀 포트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주식을, 그러니까 ETF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매번 핏줄 높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긴 영상 쭉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거 쭉 시청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얻어가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국제 정세나 아니면 경제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실 수가 있다.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맨날 중국을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이런 경제학자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 이런 분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도 있고,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